안녕하십니까. 골든부동산 소장 골든 아저씨입니다. 이번 정부에서 22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번 발표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는 데는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문제의 근본 해결책에 공급 대책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 공급 대책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이 불안하면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못 박았는데 시장에 맞선 대책이 실패하면 끊임없이 땜질하겠다는 정책적 표현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선에서 중개업을 하는 중개사로서 느끼는 사항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주택자들과 신혼부부들의 주택 마련이 쉬워졌다는 것은 모두 환영하고 잘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이 사람들은 세금에 대한 영향도 없고 좀 더 많은 수량의 분양분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택 마련이 한결 쉬워졌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러나 상승한 분양권과 신축 아파트에는 가파르게 오른 가격 때문에 저소득층들은 당분간 진입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정책은 주택시장의 출구와 입구를 전부 막아버린 꼴이 되었습니다. 보유세를 높이면 거래세를 낮추는 것이 상식적인 가세원칙인데 이 원칙을 무시하고 다주택자들을 겨냥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율을 최대로 올려서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없도록 출구를 막아버리는 바람에 가진 자들은 그냥 그대로 가지고 가든지 정렬을 하든지 생각에 잠길 것입니다. 힘에 부딪히는 소유자들은 간간히 매물을 내놓겠지만 그 수는 많지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기장으로 뛰어들어 막바지에 매입한 매수자도 양도소득세 때문에 단기 차익을 포기하고 그대로 들고 가는 전략으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양도소득세가 70%인데 누가 세금을 다 주고 단기 매매를 시도하겠습니까? 아마 이 정책이 바뀔 때까지 가능한 한 버티려고 할 것입니다. 주택 임대 등록자와 법인 투자자까지 거래 자체를 원천 봉쇄해버렸고 가진 자의 주택 매수를 징벌적 가세 수준으로 올려버렸기 때문에 당분간 부동산 매수 시장은 간망시로 돌아설 것을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취득세율을 8% 또는 12%를 주고 매수하여 투자에 들어갈 사람은 지금은 거의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매수세는 이제 무주택 내지 마련을 위한 실소유자들 뿐인데 이런 매수세만 가지고는 부동산 경기가 예전같이 돌아서기는 불가능한 시장이 될 것입니다. 기존 다주택자들의 소유도 징벌적 가세가 부과되는 구조다 보니 이러한 정책이 얼마나 오래 갈 것인가 의심의 눈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일단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던져놓았으나 이것이 실효성을 가지고 입법에서 시행까지 또 시행이 되면 현장에 일어나는 부작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아직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유시장 경제의 원리를 무시하고 공급 없이 세금으로 가격 통제를 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 비판이 나오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정부는 이 정도 세금을 부과하면 매물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하면서 집값이 잡힐 것으로 기대하고 있겠지만 가진 자들의 생리가 그리 만만치가 않을 것입니다. 벌써부터 세금을 내느니 차라리 정렬을 하여 버티자는 말들이 나오다 보니 경제부총리는 그 수단을 막기 위하여 정례에 대한 취득세 정책을 언급하고 나왔습니다. 그런 관계로 앞으로 매물 잠김은 극심해질 테고 기존 주택의 공급 물량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 거로 당분간 집값의 하락세는 보이겠지만 신규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 정책의 효과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이번에 한국갤럽이 여론조사에서
64%가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공급 부족과 보유세 정책의 관계로 세입자 대란도 예상됩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과 함께 임대차 3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합니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 신고제, 계약갱신 청구제, 전월세 상한제인데 임대차 3법이 통과된다면 임대인의 권리는 축소되므로 아파트를 매입하여 세를 놓겠다는 투자자 역시 줄어들 것입니다. 앞으로는 당분간 이래저래 아파트 투자는 꿈도 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내 집을 팔고 다른 데로 이사를 계획한다든지 분양받은 아파트로 이사를 하겠다는 매도자들은 난감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꼭 집을 팔고 이사를 해야 하는 사람들은 집값을 낮추지 않으면 안 되는 처지이기 때문에 당분간 아파트 거래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어쨌든 집값이 안정된다면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투기 세력을 차단하는 것 또한 다양한 정책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징벌적 가세로 시장 원리를 왜곡하는 정책은 장기적으로 부작용이 나타나고 상황에 따라 정책의 변화를 초래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시장 경제 원리에 맡겨두고 정부에서는 주택 공급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을 해준다면 건전한 주택시장에서 순리대로 선순환되는 경제 원리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부동산 거래 절벽이 도래한다면 부동산 거래에서 파생되는 직종에 종사하는 업종은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특히 부동산 중개업소와 이삿짐 센터, 인테리어 등 여러 업종으로 전이되어 당분간 힘든 경제 상황을 예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저금리와 유동성 때문에 부동산 투자를 중단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파트 투자를 막는다면 상가나 토지 투자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아무튼 당분간 두고 볼 수밖에 없는 도리겠지만 쉬는 것도 투자라고 생각하십시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